이 박사도 그렇게 썼어요. 내가 배제에 가서 배운 것은 정치학을 배우러 갔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백성의 자유. 연세대학교는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과대학 네. 이게 이제 합쳐져서 연세인데 이게 세상 세자를 쓰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게 어디서 온 거냐. 근데 세브란스라는 실존 인물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분에 관해서 선생님이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 그의 생애와 시대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예.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1838년에서 태어나서 1913년에 작고 오신 분인데 록펠러가 1870년에 그 유명한 스탠다드 오일을 그 창사할 때 6명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30년 동안 록펠러와 함께 그 스탠다드 오일을 세계적인 석유회사로 만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재무이사를 3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의 자선가예요. 세계적인 자선가. 그래서 이분의 일생을 3등분하면은 청년기 때까지, 장년기 때까지, 그리고 나머지 일생을 보는데, 그 청년기 때까지는 그 부모님이나 그 조부모님이나 부모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자선가로서의 그 모범을 배우면서 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스탠다드 오일을 만들면서 30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죠. 엄청 벌었어요. 그리고 은퇴해서 그다음부터는 직업이 자선가가 됐습니다. 이분을 1900년에 서울에 제중원이라는 병원을,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이죠. 제중원이라는 병원을 그 운영하던 그 에이비슨이라는 그 박사가 있었어요. 의사죠. 이분이 1900년에 미국 뉴욕에서 세브란스 장로를 만나요. 세브란스 장로가 에이비슨 박사의 뜻을 받들어서 서울에다가 의과대학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의과대학을 만들어주게 하고 그 다음에 근대식 병원을 설립하도록 해줍니다. 그 후에는 이제 자기 돈으로, 이제 세브란스의 돈으로 의사들도 보내주고 계속해서 병원 건물, 그 다음에 그 학교 건물을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1913년까지 대주다가 죽게 되니까 그 아들이 이어받아서 1938년인가까지 계속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또 자선을 해요. 그리고 아들이 죽으니까 그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이 1944년까지 이제 또 이어서 여기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오빠, 그러니까 아들이죠. 아들은 죽으면서, 그리고 후손이 없어요. 아들은 죽으면서 그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의 이자로 계속 서울에 있는 의과대학 그 병원에 1년에 2번이나 한 번씩 보내라.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지금 123년 동안 1900년에 만나서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올 거예요. 그래서 돈을 대주고 에이비슨 박사를 전폭적으로 믿고 병원 만들고 이제 했는데 그 이제 1900년에 만나서 7년 지난 1907년에 한국을 다녀가요. 다녀가는데 와서 보고 대만족한 거예요. 자기 돈을 헛되이 쓰지 않았구나. 아주 정말 정직하고 주님의 뜻에 맞게 썼구나. 그리고서는 큰 계획서를 만들어 오라고 그래요. 딱 한 번 다녀가고는, 그리고 간섭도 안 하고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왜 한국이었습니까? 그게 가장 궁금한 거죠. 그게 가장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이 어딘지도 모를 때. 네. 근데 거기 그걸 얘기하면 에이비슨 박사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 이 사람은 카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의 정식 교수였어요. 근데 어느 날 연희전문학교를 만든 언더우드 박사가, 그땐 전문학교 만들기 전인데 언더우드 박사가 미국에 와서 강연을 해요. 그러면서
미국과 카나다의 의과대학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호소하는 거예요. 한국을 좀 와다오. 한국의 2천만이라는 인구가 미신과 질병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보내고, 그리고 가장 좋은 선교 방법은 전도도 있지만 질병을 고쳐주는 거다. 거기에 그 카나다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가 자기 그 의학생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YMCA였어요, 그때요. 거기 가서 지도 교수니까 이렇게 앉았다가 에이비슨 박사가 반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교수직 버리고 부인과 애들을 데리고 그 머나먼 길을 떠나서 조선에 온 게 1893년이에요. 93년에 도착을 해서 와보니까 이게 뭐 형편없는 거예요. 그때는 인천항 그러니까 제물포에서 한성까지 도로가 없어가지고 걸어 다녔어요. 네. 예. 가마 타고 오거나 걸어 다니거나 뭐 당나귀 타고 다니거나 예, 걸어 다녔습니다. 네. 양반들은 좀 당나귀 타고 여자들은 가마 타는데 그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 서양 사람이 중간에 배가 고파서 주막집에 들려서 밥을 먹는데 그 틀니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네. 좋은 사람들 놀래 자빠진 거로 다 먹으니 또 틀니를 다 뺐단 말이죠. 네.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이빨을 다 뺐다 넣었다 뭐 그런 에피소드 해서 재미난 얘기가 많지만 하여간 그래서 이 에비슨 박사가 그 열악한 데 와서 그 말하자면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게 의학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봉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에비슨 박사 자신이 많은 여기 풍토병을 걸려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의사도 몇 명 없어요. 그런 걸 이제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 나도 죽고 뭐 병원 일도 안 되고 뭐 그러면서 학생을 가르쳐요. 그래서 미국에 독지가를 좀 찾으러 이제 미국을 갔습니다. 안식년에. 1900년에 갔는데 그때 유명한 그 에큐메니컬 선교대회라고 미국이 이제 아까 말씀대로 부강해지고 이제 서부도 개척이 되니까 이 선교와 통상 중에 하나가 세계 각처에다 미국 선교사를 보내요. 근데 현지 사정이 어떤가 궁금하니까 세계 각처에 있는 선교사들을 뉴욕에다 부릅니다. 일주일 동안 컨퍼런스를 해요. 잔치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에이비슨이 또 세브란스가 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내가 도와줄 녀석이 누가 죄송합니다. 도와줄 곳이 어디고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했는데 에이비슨 박사가 그 카네기 홀에서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거기서 연설을 해요. 조선의 이 열악한 사정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가서 조선인의 나라를 보니까 조선 인구가 줄고 있더라. 주는 이유가 조선에서는 모든 물을 우물물로 먹고 있는데 우물에 그 기생충이 우글우글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배추라든가 이런 거에 물을 뿌려주고 인분을 주는데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전부 우물물로 들어가 그 우물 퍼마시는데 임금님이 그 왕자고 할 거 없이 전부 기생충으로 지금 이 문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조선 백성은 그래 실제로 나옵니다. 이러다간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질 거다. 그래서 지금 서양 의사가 몇 명이 있는데 이들이 각자 그 1인 병원을 하고 있는데 이건 효율적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한 병원을 짓고 거기서 종합병원처럼요. 예, 필요하다. 근데 세브란스가 딱 무릎을 치고 내 뜻이 저거다. 그리고 내가 1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어디다가 병원을 하나 질까 기도를 했는데 당신 그 연설에 내가 감동했어. 근데 그 말은 안 해요. 그리고선 하여간 그게 2년이 돼가지고 결국은 떠날 때 약속을 해요. 그럼 내가 만불을 주겠다. 해서 그걸 가지고 서울에 와서 짓기 시작한 게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죠. 세브란스 병원은 지금
연대 총동창회관이 있는 자리.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제상사 빌딩 앞에 예. 거기가 용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울역 앞이죠. 서울역 앞에. 예, 네, 서울역 앞에 그 자리에. 그 자리가 옛날 자리예요. 네. 예. 그 아름다운 건물은 어디 6.25 때 없어진 겁니까? 6.25 때 많이 파손됐는데 옛날에는 그 퇴계로가 없었어요. 네. 퇴계로가 생기면서 이제 학교가 두 쪽이 나서 건너편은 남대문교회가 있고 힐튼 호텔이 서 있잖아요. 네. 그게 다 세브란스 땅이었죠. 남대문교회도 지금 그 법적으로는 세브란스 학교 땅이에요. 남대문 교회도. 힐튼 호텔 바로 앞에 있는 이제 교회. 아주 예쁘게 생긴 건물. 그것도 세브란스가 줘서 지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전쟁 때 이제 파손이 많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일대가 넓게 9만 평, 10만 평이 조금 못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의학교를 만들고 계속 이제 지원해주고 세브란스가 1907년에 다녀가면서 그 후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계속 오늘날까지 이제 이런 형태 저런 형태로 도와주고 있죠. 세브란스는 단순히 병원이었다기보다는 근대 정신, 과학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도와준, 보여준 아주 상징적인 그 기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지적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적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런 거 아니? 에이비슨 박사는 뭐라고 그랬는 건 이승만 박사도 똑같지만 미신과 질병의 조선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미신은 기독교로 바꿨고 그다음에 옛날식의 치료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발달된 카나다 의학과 미국 의학을 직수입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대 과학, 근대 의학으로 탈바꿈하는데 큰 공을 세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의료 혁명을 일으킨 거죠. 예. 123년째 아직도 돈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정의적인데 그렇죠. 그에 비해서는 우리 사회가 세브란스라는 인물에 대한 감사의 표시 좀 박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새가 세브란스고 세브란스가 사람 이름인지 무슨 회사 이름인지 무슨 단체 이름인지까지 모를 정도로 이제 사람들한테는 세브란스 이름은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세브란스 정체는 모르고 지냈던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참 아쉬운데 인하대학교도 인천의 하와이 동포들이 세운 그렇죠. 이라는 뜻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별로 기억하는 사람이 없고요. 저는 한 나라의 품격은 어떤 인물을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고 기리느냐에서 드러난다고 믿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브란스 같은 분들이 좀 부당하게 잊혀진 것에 대해서 또 후손도 없으시다는데 그렇죠.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이승만 박사 그 연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 이승만이 배재에서 공부하면서 최초로 이제 자유라는 걸 접해요. 이 박사들이 그렇게 썼어요. 내가 배재에 가서 배운 것은 정치학을 배우러 갔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백성의 자유. 서양 사람들은 자유라는 걸 누리고 살더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웠다. 그러면서 뭐라는 거니? 배재 학교는 이제 학교지만 영어를 이제 연습하려고 에이비슨 박사한테 거의 매일 찾아가서 이 회화를 연습을 해요. 근데 가르침을 받으면서 뭐를 깨닫는 거니? 에이비슨 박사가 서양의 정치제도, 자유주의 이런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박사가 자기 그 기록에 있어요. 내가 청년 시절에 자유를 배우게 된 게 에이비슨 박사 덕택이고 그 뒤에는 기독교 정신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서 자유는 남한테
구걸할 것이 아니라 자유는 내 거다. 내가 빼앗긴 거니까 내가 찾아야 한다는 것을 에이비슨 박사가 가르쳐줬다. 그래서 에이비슨 박사가 90 몇 세까지 사셨는데 그분한테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주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자유주의 사상은 에이비슨 박사한테 온 거다. 그 얘기는 뭔가 하니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는 세브란스, 에이비슨, 이승만 이렇게 내려온 거다. 그 말씀이죠. 그럼 세브란스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거예요. 에이비슨 박사님은 그때 이승만 박사님의 얘기를 듣고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그때는 오시진 못하고 그 90 몇 세니까 이 박사가 1875년이고 에이비슨 박사가 1860년생이에요. 그때 90 몇 세인데 미국 가서 살고 계실 때니까 편지로만 이제 오가고 훈장도 편만 줬죠. 노세우셔서 오실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질문에는 대답은 못 하는데 젊을 때는 그랬어요. 뭐라는 거니? 하루는 내가 궁중에 가서 상왕을 진찰하고 왔는데 고종임금이요. 상왕을 진찰하고 왔는데 이승만 말하자면 자네하고 이 앞으로의 조선의 정치 제도를 논하면서 공화정을 얘기하니 우리 둘 다 반역자이면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궁중에 다녀와서 둘이서 왕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화정을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에이비슨 박사가 그래요. 그건 대단히 위험한 거다. 그랬더니 나는 공화정으로 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내 목숨 바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화정의 사상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 자유주의 공화정. 그래서 내가 에이비슨 박사한테 배운 거는 자유주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나옵니다. 저는 에이비슨 박사님의 공로가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승만에게 개인 지도로 영어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승만이 이제 국제와 소통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하나 갖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본인은 영어는 공짜로 가르쳐주고 조선말을 가르쳐주는 이승만 청년에 대해서 강사료를 꼬박꼬박 지불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이승만 대통령의 그 가게를 꾸려가는데 맞습니다. 결정적 도움을 줬습니다. 생계 유지까지도 하게 도와주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선교사를 여기다 파송을 하면요 시험 절차가 있어요. 그 나라 말. 근데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그 러들로 교수도 간신히 붙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 만만치 않은 시험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에이비슨 박사도 이제 서투르지만 이제 배우고 그랬는데 과외비죠. 과외 선생님을 했죠. 그러니까 그게 본인한테는 상당히 절실한 문제이기도 했네요. 그렇죠. 배워야 할 목적이 뚜렷한. 그렇죠. 그래서 첫째가 내가 꼽는 게 우리나라 자유주의의 기원의 하나가 세브란스, 에이비슨, 이승만으로 연결되는 거 이거. 또 하나가 미신을 타파하고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거. 그리고 과학 기술, 그러니까 의료죠. 근대 의학을 에이비슨도 그랬어요. 이 서양의 신비스러운 현대 의학을 조선 사람들에게 시술하고 그 혜택을 보게 하겠다. 그 미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들로 교수가 쓴 글을 내가 미국 가서 발견했는데 1912년까지만 해도요. 지금부터 110년 전, 12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3.1운동 일어나기 얼마 전이죠. 예를 들어 천연두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천연두에 걸리면 그 집안에 천연두에 어떤 한 사람이 걸리면 못도 못 받게 했대요. 못도 못 받게. 왜? 그러면 천연두 귀신이 그 환자를 찌른다고 그래서 못 받으니까 못도 못 받게 했고, 그 다음에 아궁이에 불도 못 되게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신이 있어요. 그리고 맨 나중에, 그래서 한 일주일쯤 지나서 환자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맨 나중에는 지붕의 꼭대기에다가 말 하나, 부락지로 만든 말을 만들어서 말 위에다 놓고 천연두 귀신 보고 이거 타고 날아가라.
근데 그냥 안 날아갈 테니까 돈 좀 주고. 이 미신이 1912년까지 그 기록에 있어요. 그래서 그 미신 타파. 그리고 어린애가 태어날 때 이 배에서 안 나오면요. 손목을 막 강제로 끄집어서 손목을 끄집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실로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아버지 이름을 써요.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어린애가 나온다고. 그렇게 아둔하던 시절에 근대의학이 와서 큰 공헌을 한 거죠. 큰 공헌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기독교 전파에 큰 도움이 됐고 또 하나가 기독교 전파하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맺는 게 한 1900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한글 복음률이 무지하게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교육혁명들이 난 거죠. 지금은 뭐 이런 얘기는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른바 문어체 한국어가 아닌 구어체 한국어. 예. 구어체 한국어를 가장 먼저 쓴 문어는 번역입니다. 함경도 사투리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멋있겠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구어체 한글 판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네. 저는 옛날 그 성경을 좋아해요. 거기 그 글투가 좋아서 예수 가라사대 이거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런데 가로대면서 그 다음에 이 박사의 글도 참 그 정감이 있어요. 그 독립 정신 같은 거 읽어보고 그다음에 제국시민의 논설 같은 거 읽어보면 참 정감이 있어요. 구어체가요. 그래서 그래서 세브란스가 그 기여한 게 지금 제가 세 가지를 꼽았어요. 세 가지를 꼽고 그리고 저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바이처는 자신이 아프리카에 가서 죽을 때까지 의료봉사하고 그걸로 끝났잖아요. 근데 이 세브란스는 계속 그 조선 청년들을 의사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ABC는 그랬어요. 우리들은 다 갈 사람들이다. 슈바이처처럼 이제 다 갈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제자를 길러내고 그 제자가 제자를 길러내고 이렇게 이게 훌륭한 점이죠. 지속 성장 맞아요.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그게 오늘날까지. 그리고 그 당시에 일제 때 이제 깊숙이 들어오면은 미국 유학가기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조선 청년들은요. 그런데 이 세브란스 출신들은 많이 갔어요. 미국의 병원하고 연락을 하고 또 ABC니 또 추천서 써주고 이렇게 해서 그 일제 때 의사들의 교육에 미국으로 보내서 교육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에 해방되고 나서 경성제육대 의학부에서 일본인 교수들이 다 일본 갔잖아요. 네. 거의 공백 상태로 남았을 때 세브란스 출신이 많이 가서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속 성장을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한 거죠. 그런 면에서 세브란스가 한국사에 끼친 공적이라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신을 가지고 세브란스에서 몽골에다가 이제 병원 세우고 우즈베키스탄에다 세우고 베트남에다 세우고 해서 그다음에 아프리카까지 지금 가는데 모르는 거니 세브란스 정신. 미국의 세브란스가 우리 도와줬듯이 우리도 이제 도와줄 만하다 해서 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최종 목표가 뭐겠느냐. 최종의 말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세브란스의 조상이 옛날 로마 시대의 의사였다. 저기 장미의 이름이라는 유명한 소설 있잖아요. 운별도 있고 거기 보면은 그 세브루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네. 의사죠.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죽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사람이 조상이에요. 세브루스가 조상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태리의 어느 수도원까지 여세의대 세브란스가 거기까지 가면 지구 한 바퀴 드디어
도는 거다 이런 농담도 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언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전 세계 유일한 사회의 대한민국이 세브란스의 이름과 세브란스의 정신을 가지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뻗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